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오후 이 시간인데요. 그래도 어떠한 힌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볼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힘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일장 힌트 거래대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실린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리스트 먼저 공개했죠. 저희 이렇게 1위부터 5위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올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HBM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있는 주요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상당히 오랜 시간 뒤에 결과적으로 소폭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기사가 정말 말 그대로 쏟아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회의적 시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으며 그 중에서 SK하이닉스를 좀 찝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13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3만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우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부진이 특히 이제 D램 부분에 있어서의 부진이 SK하이닉스에겐 어찌 본다면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 또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주요 뭐 D램이라든지 이제 HBM 대비했을 때 더 나은 어떤 수율감 또는 어떤 전성비라고 하죠. 사실상 똑같은 전력 대비했을 때 더 나은 클럭을 좀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D램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의도에서 가까운 지금 용산 전자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삼성전자의 D램보다는 하이닉스의 D램 또는 미국의 마이크론의 D램이 좀 더 판매량이 많거나 좀 더 가격이 비쌉니다. 뭐 차이를 좀 본다라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좀 더 비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길게 볼 것인가, 어찌 볼 것인가, 뭐 이제 이런 판가름 좀 내려야 될 텐데, 일단 HBM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HBM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하이 밴드위스 뭐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죠.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서초 IC를 빠져나갔을 때 도로가 확 넓어지지 않습니까? 왕복 거의 몇 차선이었죠? 12차선인가요? 10차선은 넘었던 걸로 10차선 하죠. 넘었던 네. 것 같은데 뭐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도로에 개수가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소위 이제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즉 통행량, 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지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채널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오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같은 경우 고대역폭의 그런 어떤 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채널을 늘려가지고 좀 더 빠른 속도로, 즉 어떤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거예요. 즉 GPU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했는데 이것을 CPU로 넘기거나 또는 어떤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넘길 때 중간에 캐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아주 빠른 것과 그보다 느린 것의 어떤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HBM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3D 렌더링 또는 인공지능과 3D를 합쳐가지고 좀 많은 것들이 좀 렌더링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기술 발전 속도는 아마 기존의 D램보다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D램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시장 파이의 규모는 아직까지 현저히 작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DDR5 같은 경우에는 기존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DDR4를 선택해도 되고요, 5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즉,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선택지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시기는 아마 내년 중하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다수의 신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DDR4에서 5로 좀 넘어가게 될 것이고, 또 기존의 여러 저장 장치 역시 마찬가지로 DDR5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될 것인데, 일단 한 가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그렇게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한간의 풍문이긴 하지만 분량이
불량품이 지금 해외에서 반품된 것이 지금 국내 시장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시장 상도 좋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비중이 크신 분 좀 줄이시면서 익절할 수 있으면 익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항 가격 돌파하는 라인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예, 일단 13만 5천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마도 아주 좋은 시장이거나 동사에 아주 좋은 호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여겨지고요. 13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단기 고점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만의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에 이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점, 수요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관련 뉴스도 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장으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에서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요즘 위원님 이 네. 코너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새로운 종목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는 배당 성격 좀 진한 종목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을 조명해 볼까요? 오늘도 배당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제주은행을 말씀드리면서 상한가 쫓아가자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중소형 개별주들 워낙 급등락이 심한지라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 여겨지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주당 3,000원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는 매우 안정적인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시기적으로 보면은 1년 중에 1분기, 2분기, 3분기는 그닥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 시장에서 크게 정말 대세 상승장이 아닌 이상은 크게 주목을 받는 편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수급 또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용도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4분기쯤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관계 또는 상속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그 비용 마련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배당금보다 조금 더 크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외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그나마 지금 현 시장에서 수급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위험도도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배당주에 대한 어떤 투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동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물량을 좀 모아가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지금 현재 종가가 73,800원인데 가장 적절한 가격은 73,000원 정도가 내 매수 평단가로 세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손절가는 7만 원. 물론 배당주로서 손절가 너무 작긴 하지만 나는 배당주로서 조금 더 끌고 갈 것이다 시라면 한 6만 5천 원 그 선까지 보셔도 되고 나는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싶다 하시면 7만 원을 손절선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주가의 어떤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 잡을 것이며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2월 배당락 전에 주가가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10만 원을 깬다라면 배당금을 포기하고 주가 차익 수익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가 차익 수익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누리든지 그건 이제 선택지를 좀 여러분들께 좀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배당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배당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AS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몸 먼저 닫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잠시 후 점검 다시 해드릴게요. 19일장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기존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커진 그 방향성 안에서 여기에다 미국 국채금리의 고공행진 그 안에서 시세의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쪽에 한은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금통위에서 동결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보다 더욱더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중동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 카드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아는 오늘장의 시장이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 외국인의 매도세도 현섬을 모두에서 거셌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하나씩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이렇게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1.9%까지 하락폭을 키운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쭉 미끄러지면서 반전할 계기가 마련되지는 못했습니다. 1.9%의 하락폭 2,415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루 전에도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은 반등이 나왔지만 크게는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성장주라고 여겨진 종목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차가운 시선, 찬바람이 부는 하루였습니다. 3%까지 밀린 오늘이었고요. 이번 달 4일 4% 하락세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 오늘장에 나왔습니다. 800선 깨고 790선 빼고 8개월여 만에 780선에서 오늘 마무리된 모습 코스닥 확인이 됩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자, 외국인이 돌아오나 싶었는데 이렇게나 오늘 차가웠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중심으로 매도세가 장중 내내 진행이 됐고요. 기관은 오늘 대형 IT 중심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거셌고요. 2천억 원 넘게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막판에 대형 IT주에 대해서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여력을 조금 더 보여주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모두 매도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오늘 동시에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만이 시장 방어에 나섰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막판에 조금은 물량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세부적으로 막판 드라마틱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선물 쪽에서 외국인 9천 계약 넘는 순매도 찍히고 있다라는 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락 그 폭이 상당합니다. 오늘도 7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오르면서 1357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년물 금리가 5%를 뚫는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 연고점을 또 한 번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1363원 선이 연고점입니다. 1370원 밴드도 뚫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자정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코멘트 나올지 여계 환율에서 이 점은 포인트로 좀 짚어보시죠. 자,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짧게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7자는 찍히지 못했지만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 사주는 모습은 포착이 됐습니다.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1위부터 10위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그나마 빨간불 들어온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 깊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플랫폼주는 계속해서 내림세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5거래 연속해서 하락세로 마무리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서 오늘장 더욱더 거센 찬바람을 맞았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4만 원선 오늘 겨우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넘어가서 흐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제히 파란불 1위부터 14위까지 확인이 일단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4% 넘게 내렸고요. 테슬라의 실적도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 안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들어선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오늘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한 종목이 157개에 불과했습니다.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무게추가 하락으로 기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위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뛰어냈던 그 기대감을 이제는 좀 전환해야 되는 건지 오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기존 악재 때문에 내려서 괜찮다? 아니면 조금 더 경계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에 대한 신뢰를 잘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최근 며칠간의 시장 양봉 보여주면 바닥이다. 그리고 음봉 보여주면 버티면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오늘은 사실상 사설 확인을 좀 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 상을 좀 보여줬는데 월가에는 이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누군가 방향성을 물어봤을 때에는 nobody knows, 즉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회자될 정도로 그런 격언이 있고, 소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시장 격언 중에 하나로는 이제 랜덤워크 이론이 있겠죠. 자, 랜덤워크 이론 말 그대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앞으로도 뛰어가고 뒤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도저히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지 앞서 뉴스를 보니까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간에 소위 이제 찌라시라고 불리우는 것으로는 이란의 어떤 태세가 기존의 어떤 스탠스가 좀 극단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현재 추가적인 어떤 대선 선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부분들이 확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어드바이저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하지만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송구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내포한 그리고 시장 상위 거래대금 상위 10개 내에서 중소형주 위주 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나 전일 고가 이상의 어떤 현재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뭐 단기 매매 또는 스윙 또는 오전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좀 단문 몇 푼이라도 좀 챙기면서 그 나머지 시간 오후장까지를 지키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냉철하게 시각을 공유해 주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앞서 저희 오늘 한 종목 제시해드린 종목이 배당주였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배당주 중에 한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또 주시기도 했는데요. AS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KTN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배당 키워드로 일찌감치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종목 또한 흔들림이 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라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 좀 제시를 좀 해주세요. 일단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여타 종목군들 뭐 섹터가 뭐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섹터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소위 잡주라고 하죠.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종목군들 지난 수년간, 수개월간 하락했던 종목이 양봉 하나 딱딱딱 보여주면서 반등세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사실상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영역이지 아니면 뭐 해봤자 뭐 기껏해야 1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단타치는 그런 어떤 수급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즉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밀리긴 했으나 곧이어서 일단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가 88,300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시장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이 종목 역시 89,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움직여야지 그래도 배당은 물론 크게 주겠으나 일단 배당과 함께 주가 차익 수익도 줄 수 있는 것은 89,0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거나 모아가고 있거나 배당 투자 목적으로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 혹여라도 다시 한 번 더 85,000원 전후 가격까지 조정이라든지 하락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동종목은 웬만해서는 82,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면서 끌고 가는 전략도 좋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앞서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반등 흐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여러 종목군들 중에 이 종목도 포함이 됩니다. 즉 어떤 종목은 시장이 반등해도 오히려 횡보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왜? 시장이 반등하는데 왜 이 종목은 상승 안 하지 하면서 그냥 손절 쳐버리는 그런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시장과 싱크를 거의 맞춰가는 그런 커플링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삼성생명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고 제가 일부러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 방향성과 일치되는 커플링 되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좀 수익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빠르게 챙기는 손도 지금은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어떤 종목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는 지금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나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하락에 따라서 동반 하락세를 보여준 종목은 일단은 매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여 정도 동안 시장 하락하는 것과 무관하게 6개월 전, 3개월 전, 또 1년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추세 구간을 지나오면서 하락하고 약세 흐름을 보인 종목은 오히려 시장 반등일 때 안 주면 매도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위치가 다르군요. 그 위치에 따라서 대응법도 다르기 때문에 팁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마지막 코너 함께 했고요. 전체 프로그램 인사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조금 더 기지개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 많이 수고하셨고요. 더욱더 활기찬 이야기 내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